발표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즘 저희가 2021년도 그 교과서 공부 업무 준비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회사 안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안에서 이제 가장 첨예하게 지금 첨예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상당히 저희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어디부터가 영어고 어디부터가 한글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통일영어 점자를 상당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또 회사에 이제 그 미국의 그 관련 점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조금 계셔서 그런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한글 점자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국어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런 생각을 좀 풀어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올해로 4년째 시각장애 학생 대체교과서 발행 공부 업무를 좀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PM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 점자 교과서 그리고 뭐 학교 교과서 저희가 이제 음성 자료까지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발행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점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갖게 된 생각 그리고 통일영어 점자를 이제 저희 업무에 공격적으로 더 접목하면서 갖게 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유입이 그러니까 통일영어 점자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 아니면 저 나름대로 규정을 스터디하면서 갖게 된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그 규정을 이제 도출하게 됐는가에 대한 거를 지침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점자 우리 한국 점자 규정 중에 제1파트죠. 한글 점자에 관련돼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해야 될까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주어진 교과서를 학기에 맞춰서 또 학사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랜슬레이터를 고도화하는데 많은 그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글 점자 규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기조 연설을 해주신 내용이나 또는 제 앞에 있는 발표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요즘 그 디지털화나 정보화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점자에 대한 좀 관점도 그에 맞춰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교과서라는 거를 시기성을 맞춰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영어 점자가 가지는 어떤 함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년대의 그 점자 전쟁, 그러니까 점들의 전쟁이라는 일종의 이제 미국과 영국 간의 이제 점자
관련된 갑론을박이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뭐 컴퓨터 점자라든가 MS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들을 내용들을 이제 점자로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점자 사용자가 내가 읽는 컨텐츠가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석해야 되는지를 일종의 그 맥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맥락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한글을 읽고 있지, 내가 뭐 지금 영어를 읽고 있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컴퓨터 점자를 읽고 있지, 내가 지금 수학을 읽고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각기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점자를 각기 다른 문자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점자 체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자를 익히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서 1991년부터 이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모여서 이제 영어 점자 체계를 통일화해보자라는 연구가 시작돼서 2004년 4월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을 공표하고, 이후에 이제 각 그 나라들의 관련된 조직들에서 그거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UEB가 이제 개발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나타내는, 그러니까 잘 보여주는 내용을 이제 제가 지침서에서 가져와서 이제 원고에 적어놨는데요. 키워드를 두 개로 뽑아보면 하나는 사회 통합이고 또 하나는 점자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러니까 점자가 과거에는 시각장애인들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끼리 살질 않고 시각장애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 점자 체계는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최근에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디지털화돼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트랜스레이터 기술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면 즉시 이제 트랜스레이션에서 점자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정역돼서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에도 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글자를 어떤 점형으로 옮길 것인가가 사실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가지고 UEB의 재정 원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자에서 점자로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점자 자료를 다시 묵자로 자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기술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EB 규칙에 두 가지 정도의 규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그 주제를 포괄할 것, 음악을 제외하고 모든 주제를 포괄할 것. 그래서 뭐 수학이다, 과학이다, 뭐 컴퓨터다, 뭐 리터러리 브레이다, 리저북, 뭐 이런 거를 나누지 않고 모든 주제를 포괄할 것. 포괄해서 하나의 점자 규정으로 이제 통일해서 통합해서 표현할 것. 그 다음에 하나의 묵자 기호를, 문자를 포함해가지고 기호를 하나의 점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규정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해서 얻어진 것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거는 컴퓨터 점자가 이제 없어졌죠. 과거에는 컴퓨터 점자가 이제 바나 규정에는 컴퓨터 점자가 있었는데 컴퓨터 점자 규정이 없고 MS 코드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역점역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맥락을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특히 이제 저는 이 역점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 아닌 사람들과 문서로 소통할 때 있어서 이 역점역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컴퓨터 자판으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점자 정보 단말기라든가 점자 디스플레이에 달려있는 키보드 입력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터치패드에 있는 점자 입력 모듈을 이용할 경우에 내가 입력한 내용이 정확하게 문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과거 이제 바나 영어 규정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오류의 여지가 좀 있고, 한글은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시각장애 아닌 사람들과 통합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점자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UEB는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점자를 해석하는 것에서 그 표식과 인디케이터와 모드에 따라서 점자를 표기하고 그걸 이해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접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점자는 6점이고 하나의 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의 종수는 점형의 형태는 스페이스를 포함해서 6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드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표죠. 하지만 그 외에 기호들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사실은 네메스다. 지금 나는 네메스 코드로 입력된 수식을 읽고 있어. 나는 지금 컴퓨터 브레일을 읽고 있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해석했다면 UEB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맥락이 아니라 그냥 점형을 가지고 정확하게 매칭해서 읽을 수 있게 하고, 다만 점자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한 칸으로 63개의 문자만을 점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와 이제 모드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해당 모드에서는 하나의 점형이 하나의 문자 텍스트를 1대1 대응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먼저 그 점자 이용자 입장에서 점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적어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점자 사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있고 또 주장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사실은 점자가 익히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는 문제가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써와야 점자를 읽어야 되고, 그 점자를 쓸 때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점자 사용 인구, 그거보다 훨씬 편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자 사용 인구를 더 빨리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UEB 같은 경우는 가독성을 향상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글 점자에 대해서, 특히 한글 점자의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화 점자를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보고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점자에 대한 한글 점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한글 점자를 디지털화해야 하냐?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랬으니까 점자를 더 빨리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서가 이제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것은 즉시 점자로 전환 가능한 준비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실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디지털 한글 점자가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 가지 이제 그 원고에는 없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니까 그 점자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잘 점자로 쉽게 점역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한글 점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같은 점형이 이제 다른 기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는.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자연언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의 그 격차가 언어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자연언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달라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을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쉬리가 음성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 하는데 영어와 한국어 버전의 그 인식률은 제가 볼 때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영어 점자가 뭐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글 점자에 대한 인공지능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거라고는 빠른 시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디지털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럼 한글 점자를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이제 맥락하고 주제에 기반해서 점자가 현재는 작성이 되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점자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제외하고도 과학, 수학, 컴퓨터, 그다음에 한글 부분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규정들이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범용적이고 그다음에 직관적인 모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그 한국 점자 규정, 한글 점자 규정 갖고 있는 것 중에 간편함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대신에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 점자 규정 맨 앞에 보면은 그 6항에 나와 있는데 부피를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칸수를 상대적으로 적은 칸수로 그 점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같은 점형으로 다른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게 그 사실은 훈민정음의 어떤 창제 원리가 많이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 점자에서는 이제 초성과 종성을 다른 점형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뭐 문장 보호와 점형이 겹친다든가 또 줄표나 물결표가 점형이 같다든가 또 줄표와 물결표는 붙임표를 이제 두 개 나란히 쓴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줄표가 두 개인지 물결표인지 줄표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 또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쌓여서 점자 규정, 현재 한글 점자가 디지털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 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훈민정음 체계가 많이 변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초성 이응이 생략되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변형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모음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예나 이런 거에서 2를 1, 2, 3, 5점으로 표기하는 문제. 그러면서 또 i도 같은 점형을 표기하죠. 그 다음에 된소리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초성에 이제 쌍시옷부터 쌍비읍까지는 초성을 두 번 쓰지 않고 된소리표를 앞에 붙여 쓴다든가. 그런데 또 이 된소리표는 시옷하고 같은 점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쩌면은 가슴 아픈 스토리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점자를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까지는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 당연히 시력이 있어서 목자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글을 다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실명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를 가서 점자를 배웠는데 당연히 방학 때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예라든가 예 뭐 이런 거 할 때 이자를 다운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딴이라고 배워가지고 1, 2, 3, 5점으로 쓰는 거 딴이라고 배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딴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딴이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엄마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부식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물론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한글 체계 자체를 이해를 못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된소리라든가 다른 문제들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점형이 다른 글자를 나타내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이 고민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글 점자는 역점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점자가 시각장애인들끼리 사용하는 문자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자로 발전해 나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사회적 통합, 과거에 이제 외국에서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통합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라는 시각장애만의 문자 체계를 가지고도 시각장애 아닌 분들과 자유롭게 문서를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현재 이제 우리 한글 점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점자 규정 전체가 갖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 제한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